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두를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허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에 난장판 코너입니다. 와우. 국민은행에서 시행했던 로또 2,000원이 농협으로 넘어가서 1,000원이 되었고 로또. 그 다음에 리북으로 넘어가서 57억이 되었습니다. 아하. 57억 당첨자 로또 용지의 남북 갈등 바로 645입니다. 네, 코미디 영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 해보겠습니다. 자, 영화 제목 645. 신 PD 머리 위에 666. 조선 오멘, 조선 대미안, 사탄의 아들, 현생 강림 악마, 신 PD 영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면은 이마에 666이죠. 네. 자, 정확하게 하네. 정확하게 하네. 역시 친척이에요. 아니 그 거울 집안- 보고 왔네. 집안 삼촌, 집안 삼촌. 네, 이거 한번 들춰봐. 네. 조만간 이제 오맨에 나오는 그 누구 이제 토하는 여자애 있었나 그거? 아, 네네. 김숙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아, 좋습니다. 네, 영화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화 645 장르는 이제 코미디, 밀리터리 드라마입니다. 네. 밀리터리군요. 그렇죠, 밀리터리. 누가 봐도 밀리터리지. 그리고 이제 감독과 각본은 이제 박규태 감독님께서 맡아주셨고요. 개봉일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8월 24일에 개봉을 했고, 베트남에서 9월 23일, 대만에서 9월 30일에 이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네. 촬영 기간은 2021년 4월 20일부터 해서 2021년 6월 26일, 깔끔하게 2달 만에 끝냈네요. 그렇군요. 네. 사실 더 길게 찍을 것도 없었죠, 뭐. 어허. 그리고 제작비 50억 원, 가성비 쩐다. 네. 굉장히 적게 들었군요. 근데 제작비가 50억인데 반해서 이제 네. 손익분기점이 165만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은 숫자죠. 50억. 그렇네요. 그렇네요.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지? 나도 몰라. 뭐 홍보비 같은 게 좀 많이 따로 그러니까 들어가. 아무래도 마케팅 쪽에서 좀 더 들어갔나. 근데 네네. 네, 아무튼 누가 아니면 중간에서 슈킹을 쳤나. 슈킹? 어허. 그건 알 수 없는 바고요. 네. 일단 대한민국 관객 수는 현재 이제 10월 8일 기준으로 190만 명 정도가 이제 오, 그래서 손익분기 좀 넘겼군요. 손익분기점은 이미 넘겼고, 이게 그러니까 네네. 개봉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식간에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영화였는데, 뭔가 입소문 타고 이제 꾸준하게 지금 10월까지 오고 있는 영화예요. 입소문을 탈 수가 있었나? 뭐 탔어 야. 새끼야. 로또도 바람 타고 날아가는데 영화도 입소문 탈 수 있지. 탈 수 있지. 그래요? 입소문 바이든 했지 뭐. 그래. 아니 근데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645가 재밌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가 이 방송 주제로 정하기 전에 한번 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캐릭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김숙불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국군 국군은 이제 박천우 병장 역에 이제 고경표 배우가 맡으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강은표 대위 역에 이제 은문섭, 그리고 이제 김만철 삼명 역에 이제 곽동현, 그리고 네. 이제 보급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네, 보급관으로는 이제 유승수 씨는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제작자로도 이제 참여를 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네. 나 까메온 줄 알았어. 얼마 안 나오길래. 그렇죠. 거의 카메오 우정출연 비슷하게 나오셨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령 대대장 역에 이제 이준혁 배우님께서 맡으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인민군 이제 김숙불 조국으로 가죠. 이제 느그군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느그군대에 이제 리용호 하사 역에 이제 이경 배우님이 그렇죠. 요즘 놀면 뭐하니에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죠. 네네. 그거 안 본 지 오래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용호 하사의 이제 여동생 리현희 역 이제 북조선 아이유죠. 네. 네네. 박세환 배우님이 맡으셨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더군요. 이쁘시더라. 박세환 좋아요. 그리고 네. 이제 최승일 역에 이제 이순원, 그리고 방철진 하전사 역에 이제 김민호 요렇게 이제 역할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어쨌든 개봉 당일에 아까 앞서도 말했다시피 이제 헌트와 결과적으로 이제 흥행에 이제 붙어가지고 흥행에 실패했는데 네네. 뭐 이제 블리트레인에도 밀리고 막 그러다가 뭐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가 한 5일차부터 헌트를 밀어내고 14일차까지 10일간 1위를 유지하고 그렇군요. 2에서 공조 2보다 자석 전료율이 2배 이상 낮은 상황에도 추석 연휴 동안 비등한 자석 판매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비볐네, 비볐어. 그렇군요. 진짜. 그러니까 네네. 점유율이 2배 차인데 그랬으면 사실상 이긴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손익분기점이 165만 명을 넘었고 이제 뭐 30일 차에는 이제 헤어질 결심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하죠. 생명이 질긴데. 어째서? 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현재까지도 10위권 안을 차지하고 있는 입소문을 탄 그런 롱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또 생뚱맞지만은 베트남에서 개봉 네. 첫날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이제 3일 연속으로 이제 신기하네. 베트남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하고 9월 25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30만 명으로 해가지고 매출액이 약 16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네. 역대 베트남 한국 영화 개봉작 이전에는 반도가 최고였는데 이제 네네. 반도를 제끼고 이제 역대 최고 흥행작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더 높고 올라오는데. 2위가 반도라는 게 더 이상하네. 어허! 반도 반도 나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영화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 PD의 영화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은 남북 소통이 끊어져 있는 지금 양국 모두의 긴밀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정씨 가문 어째서인지 오로지 한 사람 때문에 끊어져 있습니다. 정씨 가문의 장남 가문 킬러 우리 정닥터님 좀 더 디테일한 줄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숨이 끊어지고 싶네. 우리 김수풀은 대본을 더 열심히 써야 될 텐데. 조금 더 디테일한 줄거리. 한숨 나온다. 네. 휴전선 근처의 술집에서 소주 회사에서 나온 알바들이 이제 소주 이벤트 광고를 하면서 로또를 나눠주는데요. 네. 손님에게 나눠줬다가 버려진 로또 한 장이 바람에 날려서 그 대대장 차에 붙었다가 부대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말년병장 박천우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연히 TV를 보던 박천우 병장은 주었던 이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것을 알고 이 미친놈처럼 웃다가 울다가 하면서 좋아하게 되는데요. 이 또 후임과 경계를 서던 중에 후임이 응가가 마렵다고 해서 화장실에 보내는 중에 혼자 이 몰래 책 사이에 껴놓은 로또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다가 바람에 숑 날아가 버리게 되죠. 야속하게. 그렇습니다. 네. 숑 날아가는데 이게 철조망을 넘어서 북한 쪽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후에 이제 경계 보초를 설 때마다 이제 개구멍으로 이제 기어가가지고 로또를 찾고 다녔는데요. 맞습니다. 어느 날 그 북쪽에서 로또를 준 북측 군인 리용호 하사와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로또 당첨금을 둘러싼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데 점점점 어젯밤에도 점점점점점 줄거리 속에 기다렸네. 점점점점점점. 네, 신고는 하지 마세요. 네. 과연 남과 북의 군인들은 로또를 두고 어떤 배팅을 할 것인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묘수를 생각해낼 것인지 과연 누가 마지막에 로또 당첨금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다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네. 네. 디테일한 줄거리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점점점 준비를 안 해왔는데 귀신같이 준비를 해오셨군요. 정말 환상의 호흡입니다. 네네. 좋겠네요. 우리는 빠질 수가 없지 이것도. 점점점 빠지면 큰일 난다고 이게.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난장판 전에 영화에서 뭐 보게 된 묘술 중에 역시 피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피양 냉면 유명하죠. 뭐 좋아하십니까? 먹어보셨습니까? 우리 CPD. 저는 이제 김수뿔님이랑도 이제 평양냉면 먹으러 광명에 살 때 한번 같이 갔었죠. 한번 갔었죠. 그렇군요. 광명면옥이라고 있는데 네네. 거기가 저는 이제 평양냉면 저도 친구 따라 한번 먹으러 갔다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 뒤에 이제 광명에 또 좀 싸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저기 광명시장에 보면은. 네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단골처럼 매일은 아니고 이제 한 달에 두세 번씩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또 그때 이제 김수뿔님이랑 먹을 때 또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이북 사람이라 내가 좋아하지 않니? 아 거기서도 또 내가 이게 똑똑히 기억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러니까 그때 좀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가 수상해? 우리 할머니가 이북에서 올 수도 있지. 실제로 오셨죠? 네,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저는. 네. 네, 뭐 저는 뭐 같이 맞받아서 얘기하자면은 저희 아빠가 평양냉면 굉장히 좋아해요. 이 냉면 아, 자체가.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저기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아, 사람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 아니시고요. 100% 한국 사람입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많이 따라다니면서 많이 먹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세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섬섬하다. 맞죠. 아 그렇죠. 근데 그런 집도 있고 많이 따라다니면서 먹으니까 진짜 집집마다 맛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차만별이에요, 집만. 맞아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 실제로 평양냉면은 이렇게 섬섬하게 먹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 아, 그래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만 먹어보고 이거 진짜 내 맛에 안 맞는다라고 아예 먹어보지 않지 말고 다른 집도 다른 맛이 있으니까 한번 뭐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먹은 게 이제 봉피향이라고 서울에 있는데 유명하죠. 네네. 거기가 좀 간이 좀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맛있어요, 먹어보면. 그래서 저는 첫 시작을 그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좋아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좀 같아요. 대중적인 약간 입문용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봉삼 씨는 뭐 근데 죄송한데 이 평양냉면이 이 영화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지금? 냉면 얘기 나오잖아. 북한 얘기니까. 마지막에 나오잖아. 냉면 이야기. 저는 뭐 살면서 한두 번 정도 먹어본 것 같은데 크게 제가 막 그렇게 먹고 나서 막 기억에 남아있다던가 아니면 또 먹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서 먹어봤다던가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네요. 딱히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둥지냉면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맛있지. 대기업거든. 맛있죠. 그렇습니다. 제 영화 취향도 뭐 평소에 저희 방송 들어주신 분들 아시겠지만 딱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그 정도 수준이다 입맛도 그렇습니다. 네네. 뭐 특별히 뭐 음식 가려서 만들어진 쉐이프가 아니지만 우리 정닥터님 좋아하시죠? 근데 의외로 저는 이제 평양냉면을 안 먹어본 건 아니고 몇 번 먹어보긴 했는데 좀 유명하다고 하는 집에서는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집에서 먹어도 저는 뭐 먹을만 했던 것 같고 생각보다는 먹을만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진짜 좀 유명한 데서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네. 뭐 그렇게 짧게 뭐 냉면 이야기 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본격적으로. 정말 영화 본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안 하면 할 얘기가 더 없어서 그래. 나도 괴로워 이 새끼야. 네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할 건데. 네. 아까 전에 우리 CPD가 8월 며칠날 개봉했다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억에도 아마 무슨 영화를 보러 갔는데 되게 한여름에 영화를 보러 가서 맞아요. 네, 예고를 본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뭐 예고 보면서 조금 그런데 소재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 뭐 로또가 맞아. 넘어가서. 네. 사실 뭐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관련된 영화 하면 대부분 전쟁 영화죠. 뭐 그렇죠. 네, 장동건 원민주연의 뭐 태극기 돌돌 말며 아니면 되게 돌돌 말았어요. 신하균 고수주연의 뭐 고자전 뭐 이런 거. 보통 이런 거고 아니면은 뭐 더 대중적인 거, 뭐 공조나 아니면 은밀하게 위대하게 뭐 강철비 그렇죠. 같은 거, 맞습니다. 그렇죠. 뭐 약간 남북 버디 무비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 중에는 저는 뭐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JSA가 제일 재밌었고.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명작이죠. 네, 그다음 뭐 웰컴 투 동박골 뭐 이런 것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게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그런 의미로 저도 이 645가 좀 가벼운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기대감이. 지금 뭐 좀 남북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또 막 치고받고 막 그러는 이야기보다는 맞아. 가벼운 이야기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정치적으로 나라끼리 저희가 이제 적대적으로 좀 그렇게 서로 바라보는 거지. 네. 어째 보면은 뭐 일반 사람들끼리는 그런 관계가 또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끼리 만나면. 맞습니다. 저 새끼 지금 사상 전파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그래. 그런데요. 조카통일의 야욕이야 저거. 다들 우리 청취자분들, 화중인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거. 중상모략이 넘어가지고 우리 오늘 지도새도 모르게 우리 또 남산에 다 함께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약간 모가지씨에도 뭐 물론 뭐 대부분 내용이 사실을 근거하게
있지만은 뭐 그렇죠. 픽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말통하는 한민족끼리의 그런 가족적인 모습, 뭐 식사하는 맞아, 장면 맞아. 이런 것도 따뜻하게 기억에 오래 남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정이 좀 너무 개그스럽다 보니까 미안하지만 영화의 완성도를 좀 지레짐작하게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긴 그런 했었어요. 게 있었어. 미안하게도요. 맞아요. 그게 이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때까지 이렇게 시작했던 영화들이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 자체가 장르 그렇죠. 자체가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영화들이 별로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왠지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나쁜 지레짐작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나쁘군요. 지령이 내려왔어 그래 미안해. 신고 좀 해라 누가 좀. 이제 누가 신고할 때도 됐잖아. 아 진짜. 동남 동감 아니 그 뭐였지 독림. 넘어온 지 너무 오래됐는가 봐.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한국 영화로서 뭐 저는 좀 약간 소외양가 끌려가듯이 끌려가게 보게 되었지만은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재밌다 그러던 그 극한 직업 네. 저 스타일이 안 맞아서 안 웃겼지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재밌었으니까 그렇죠. 재밌는 거지 제 스타일이 안 맞았는 건데 네네네. 저는 오히려 이 645 쪽 개그가 저쪽에 맞더라고요. 그래요. 북한 개그잖아 북한 개그. 그래서 맞았다. 피가 당겼다. 평양냉면처럼.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방송 여기까지만 하죠. 이거 이러다가 진짜로 한 명이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재밌자고 시작한 방송이에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되면 모르스로 같이 얘기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야.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번 드라마는 뚜뚜뚜뚜 재밌었습니다. 위로 올라오니까 남한 드라마가 더 재밌게 느껴지네요. 반성합니다. 뚜뚜뚜뚜뚜뚜. 네네. 네, 뭐 그래가지고 뭐 좀 이쪽에 좀 맞아서 저는 이거 보면서는 꽤 많이 재밌게 웃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시. 네. 근데 좀 재밌다가 근데 이상하게 좀 오싹했던 장면이 이제 뭐 이 영화의 모든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또가 이제 날라서 철책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거 좀 웃음기가 싹 사라지는 게 개인적으로 야 나라고 안 넘어갈까? 맞아. 맞아. 실제로 내가 그 군대 안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요. 로또가 1등 맞았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진짜 웃음기 싹 사라지더라고. 순간 좀 너무 리얼리티 있고 맞아요. 너무 공포스러운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내가 저게 예를 들어 이거는 영화에서 막 저까지 날아갔지만 진짜 손 닿을 때까지 저 앞에 보여. 그러면 넘어갔을 거야 분명히 나도. 넘어가지. 그 지뢰밭 한가운데였어도 가긴 갔을 것 같아. 가긴 가봤어. 그러니까 너만은 가봤는데 지뢰밭이면 지뢰밭까지는 못 들었겠지만 무슨 수를 쓰기는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지금 돌려서 북으로 가고 싶다. 그만 아니야. 이거 더 이상은 위험하다. 이제 저 달러로 바꿔서 이제 그 다음에 그만. 그 준수로 가다가 김광철처럼 날아간다 이 새끼야. 지뢰 밟고 뻥뻥 으악 하면서 한 발짝이 어렵지 넘어가면 금방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네. 아니 뭐 그래서 그 나라도 넘어갔는데 이게 진짜 개그로만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좀 약간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근데 뭐 나름의 재밌는 개그들과 그 다음에 좀 뭐 훈훈한 결론까지 나름의 훈훈한 결론. 뭐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 전체가. 좋습니다. 네, 뭐 다른 저는 제가 우리 김수폴님하고 거의 감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도 기본적으로 남북 대치상을 활용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 김수폴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뭐 웰컴 투 동막골이나 뭐 공동 경비구역 JS 같이 뭐 누구나 아는 작품들도 있고 그죠? 최근에 좀 사랑받은 거는 뭐 우리 또 말씀해주신 모가디쇼 아니면은 뭐 드라마 사랑의 불식착 같은 거. 그게 또 전형적으로 남북한 그런 관계를 그린 드라마라 가지고 또 그거는 분위기 자체도 요번 영화처럼 좀 밝게 그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 중에는 많이 그래도 좀 보셨을 텐데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라는 옛날 영화도 있습니다. 그게 뭐 약간 남북 소개팅하는 그런 거 아닌가? 아니요. 2007년작인데 그 웰컴 투 동막골 나오고 나서 2년 있다가 나온 영화거든. 임창정 씨가 그 삼청교육대 갔다가 맞아. 도망친다고 그 강원도 산골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그 시골에
파견 오기로 했던 선생님이 길을 잃어가지고 어. 선생님인 척하고 거기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을이 이제 전쟁 나고 나서 이게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한 마을이었는데 갈라진 마을인 거야. 그래가지고 친척들이 윗마을 아랫마을을 나눠져서 살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굴로 통해가지고 막 서로 완전 교류를 하는 교류하고. 그런 재밌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그 재밌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원래 그 파견 오려고 했던 선생님이 류승범이거든. 네. 류승범이 오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영화 끝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자리에 서 있어요. 아 그래서 못 왔어. 못하 그래 못 움직이고 못 움직여. 그래가지고 임창정이 그 선생님인 척 하는 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한번 보시면은 조금 옛날 영화긴 하지만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영화 보기 전에 좀 그 영화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이게 굉장히 설정도 그렇고 뭔가 좀 코미디 가볍게 이런 느낌도 그렇고 왕래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예상됐어요. 우리 김수범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예상 가능한 어떤 그런 전개. 가 있었어 이 영화. 근데 네. 이만큼 어떻게 보면 남북 분단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까 그거 활용한 작품들이 너무 많았고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조금 관객들이 기시감이 들 만한 부분이 많다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뭐 군대 얘기도 굉장히 컨텐츠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다뤘던 맞죠. 소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얼마나 소재들을 잘 버무려가지고 그나마 그 와중에 좀 신선함을 줄 수 있을까가 관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영화 보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좀 영화를 봤는데 일단 전체적인 감상은 영화가 소재를 다루는 방식 자체는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예상 가능했던 범주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점이 확 거슬렸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 하네 라는 식으로 좀 느껴졌냐 하면은 그러진 않았어. 그 점이 막 그 재료의 어떤 소재의 식상함이 막 도드라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전체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대사나 인물 간의 상황이나 여러 개그 요소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꽤 풍성하게 채워놓고 그게 더 돋보이도록 잘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영화가 이게 막 전체적인 서사에 한다기보다 뭐 북한 얘기 아니면은 그런 군대 얘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매 순간순간 등장 인물들의 어떤 처한 상황이나 뭐 아니면 웃음 포인트 요런 거에 더 몰입해가지고 재밌게 봤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나 이게 아까 김수폴님 얘기하고 되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로또 1등이라는 소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판타지와 현실을 아주 수월하게 결합시켜주는 라는 소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김수폴님 그런 얘기 했잖아. 이게 정말로 로또 1등이 걸렸는데 이게 넘어간다면 와 오싹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만큼 보는 관객들이 거기에 감정이입하기가 너무 좋은 소재인 거야. 이게 이게 진지해지잖아 갑자기.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허황되기 너무 쉬운 소재들이거든. 그렇죠. 로또가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그거 찾으러 군대에서 막 굴파고 가가지고 JSA 들어가가지고 막 북한군들하고 협상하러 이게 너무 허황된 얘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로또 1등이라는 전제가 깔려버리니까 너무 쉽게 몰입이 되는 거야. 이거 거의 치트키야. 보는 관객들이 너무 쉽게 몰입이 돼가지고 이거는 정말 좋은 어떤 장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뭐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그 정도 영화는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있고 뭐 조금 가볍게 재밌는 영화 한 편 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때 보기에는 적절한 영화였다. 괜찮은 영화였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약간 저는 결혼 같은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랄까 극한 직업이 좀 이때까지 역대 코미디 영화로서 많이 기억 남는 게 욕도 많이 없고 안 때리잖아. 맞아요. 옛날 이전까지 우리나라 개그 영화들 보면 이제 다 합적이고 터질 때까지 때리고 욕하고 맞아요. 되게 그런 욕으로 이루어진 드립들 막 그런 그렇죠. 거, 약간 옛날 조폭 코미디 그렇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장르만 개그지 사실 되게 영화 무섭다고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런 극한 직업도 그렇고 육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 하나도 없이 재미가 있으니까. 맞아요. 뭐 굳이 우리나라 영화 개그 패턴 뻔하지 그렇게 해서 밀어낼 정도 영화는 아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우리 뭐 이 영화를 추천하는 우리 신 PD 다음 뭐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이 영화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보긴 봤었는데 네네. 뭐 그러니까 저도 이거 큰 기대를 가지고 본 건 아니에요. 이제 근데 아무래도 극한 직업 이후에 뭔가 이제 괜찮았던 뭐 코미디 영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잘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뭐 나름 재밌다고 또 얘기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보러 갔단 말이죠. 뭐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꽤 괜찮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극한 직업만큼은 아니었다 정도. 김석불님은 이제 뭐 극한 직업보다 이제 이쪽에 웃음 타율이 더 높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쪽 개그였다. 그렇죠. 저는 남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덜 터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극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내 예상을 좀 벗어난 웃음이 많았다면은 요 64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웃겠지 싹 보면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쟤들이 이제 롤린을 추겠지 하면 이제 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게. 근데 그게 있어. 너무 잘 쳐서 씨발 웃긴 거 있잖아. 맞아. 너무 그치. 본격적으로 잘 그냥 대충 추는 것도 알고 너무 본격적으로 잘 추니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춤선이 예뻐. 내가 보기엔 하루 이틀 연습한 거 아니다. 맞아요. 따로 내가 봤을 때 그 롤린 기획사 찾아가서 연습하신 것 같아요. 1대1 레슨을 받으신 것 같아. 네네. 근데 그 정도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하다. 역시 요즘 가요 전문. 그 정다털 그 부분 보면 약간 코웃음 쳤겠다. 저거밖에 못 추나 그러면서. 내가 더 잘 추지 롤리. 저 새끼도 잘 추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정도는 다 추지. 그렇죠. 그렇군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약간 뻔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뭐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이 로또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이제 일반 서민들의 꿈 같은 거잖아요. 이 57억이란 돈이 그러니까 많은 개연성을 만들어준다. 이제 앞에 맞아요. 했던 얘기랑 이제 뭐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맞아. 57억이 이제 남북 이제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내가 태도 일단 넘어가고 볼 거야 진짜로. 일단 넘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까짓거 죽지 뭐 씨발. 쿨게임. 57억인데요. 빌딩 하나 살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57억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되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뒤에 이제 과연 맞아. 돈을 찾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다 나가리가 되고 끝날 것인지. 솔직히 근데 저는 좀 마지막 부분이 조금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 아쉬웠어. 제가 좀 상대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지막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 또 엔딩 성애자겠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 그렇죠. 그 이제 어차피 개연성 이런 거야 판타지잖아요. 어차피 이 영화는 그렇죠. 로또만 극한의 이제 극사실주의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뭐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코미디 영화 특유의.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마음에 안 들었느냐. 그건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보지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다스님 영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세 분들 다 좀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죠? 네. 극장에서 안 보길 다행이다. 그리고 뭐 세 분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뭐 인터넷에 있는 평들도 뭐 좀 긍정적이다, 재밌다, 뭐 네. 입소문이 닿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저랑은 좀 잘 맞지 않았다. 별이 안 맞는 개그다. 그렇죠. 뭐 피와 살도 안 튀고 뭐. 그렇죠. 그거랑 상관없이. 아이돌도 안 아니, 나오고. 뭐 코미디 영화 저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예. 그래도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뭐 고경표 배우나 이경 배우 연기력이 뭐 평소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끝까지 볼 수는 있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좀 아쉬웠다. 많이 재미없게 봤나 보네. 일단은 뭐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약간 판타지지만 이 그렇죠. 판타지 치고도 억지 설정이 좀 많았던 억지 설정 너무 많았다. 판타지다. 이 로또가 막 이렇게 CG로 해서 이렇게 막 날아가서 이 두 명의 병사한테 각각 이렇게 막 진짜 살아있는 무생물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 이제 두 사람 앞에 딱 떨어지고 뭐 약간 그런 것들도 그렇고 네네. 뭐 옛날에 그 공동경비구역 JSA처럼 뭐 한국군이랑 북한군이랑 뭐 만나게 된 거 뭐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군대에서 이렇게 얼렁뚱땅 사람 바뀐 게 발각도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렇죠. 일단은 뭐 넘어가는 걸로 하고 네네. 말 잘 관대하다. 관대하지. 관대하지. 솔직히 말이 안 돼. 이거는 왜냐면 이 인원 점검은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뭐 음. 이것도 넘어가 준다 이 말이야. 아주 너그럽군요. 고맙습니다. 네네. 아이고 진짜. 아 근데 요 장면에서 어허. 조금 심했던 게 예. 네. 이 그 박찬호 병장이 북한 군대 가가지고 네네. 하루 만에 동물들 알 수백 개를 낳게 만들고 그게 뭐 이 영화의 백미지. 북한 군인이 이제 이경 배우가 이제 리용 하사죠. 예. 네네. 한국 군대 와서 막 혼자 지뢰 제거를 막 해버리고 아, 막 집어 그렇죠. 던져서 막 터지고 막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너무 둘 다 우수해서 발각 당할 뻔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무리 이게 코미디 영화라 해도 이거 그럴 듯하다를 넘어선 게 아닌가 너무 넘어선 게 아닌가 뭐 그런 것 같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좀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했던 부분들이 또 있는데 네. 거울을 봤나요? 정말 그건 아니지. 이건 정말 아니지. 아니지. 이 관측병 관측병 그 병사 있잖아요. 네네. 돈 찾아오게 하려고 이 간부가 병사 팔을 부러뜨린다? 왜 57억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김만철 상병. 아무리 이제 서로 합의하에 했다고 해도 네네. 요거는 조금 위험한 설정이 아닌가 아하. 생각 들고. 그렇군요. 거기서 피가 안 나와서 조금 별로였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팔을 부러뜨렸는데 뼈가 알지. 보이고 피가 난무했다면? 알지 그 내부자들처럼 요요 썰어 이렇게 해서 좋아했겠지. 그랬다면? 평가가 달라요. 그랬다면 조금 재밌었을지도. 햇반 돌려야 되나? 맛있겠네요. 그리고 그 돈 찾으려던 이 병사가 네. 막 개 오바를 하면서 또 변태처럼 보여가지고 SNS에 막 떴다고 막 실시간으로 막 추적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요것도 뭐 판타지니까 이 영화적인 장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이 그 군인이 뭐 이 아예 확실한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SNS를 통해서 이게 마녀 사냥을 당하는 얼굴도 음, 다 나오게 얼굴도 다 찍어서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초상권 침해까지 하면서 네네. 이렇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거 퍼뜨리는 네네. 것 자체가 이 네네. 사회적인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아니 나도 그게 풍자 너무 같지 현실 않았나요? 방영이 풍자하던데 너무 현실 풍자 잘했던데. 입국.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웃기라고 만든 코미디 영화에 네네. 너무 진지한 잣대를 대는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요. 너무 진지한 뭐 자세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냐. 네네. 뭡니까? 웃기라고 만든 코미디였지만 웃기지가 않았다. 아하, 그렇군요. 이 뭐 솔직히 코미디 영화인데 웃기면 이런 뭐 억지 설정이고 자시고 간에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안 웃기니까 제 입장에서는 안 웃기니까 딴 거라도 걸고 넘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또 별로였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 네네. 또 거울을 봤나요? 아니면 그럼 아니 이건 이번에 아니지. TV 모니터에 붙인 자기 모습을 봤겠지 이번에. 화면 그것도 중독 유튜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예.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저도 뻔한 장면들 네네. 예상 가능한 너무 전개를 예상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전개들. 이 코미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저도 의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거. 근데 뻔한 코미디만큼 또 지루하고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 북한 군인이 롤링을 춤출 때 좀 징그럽긴 한데 지금 저번 주 방송에 닥터정처럼요. 네 그렇게 딱 그런 식으로 좀 징그럽긴 한데 네. 연습은 많이 한 것 같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보고 있었는데 네네. 딱 그 뒤에 이제 북한 간부가 화내면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사상 뭐, 검증한다고. 진지 빨면서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것처럼 하는데 너무 예상이 되는 거야. 갑자기 그렇죠. 같이 예상. 추겠구나. 근데 그대로 추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그래서- 쳐서 웃기지 않았어요? 나 너무 둘이 너무 잘 근데 쳐서 둘 웃기지 다 너무 잘 쳐서 2배로 징그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별로였다. 내가 보기엔 이거 약간 동족 혐오 느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과하세요 저한테. 싫어요. 싫은데요. 그리고 아까도 뭐 엔딩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네. 이 엔딩 쿠키에 로또 나눠주는 언니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또 나오던데 이것도 참 임팩트 없는 엔딩 장면이지 않나. 그래요? 굳이 쿠키 영상으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왜 나왔을까? 뭐 생각해보니까 네. 도저히 이게 알 수가 없었긴 했는데 굳이 갖다 붙이자면 뭐 군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로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나 우리한테 누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약간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좀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도 너무 그냥 이펙트가 너무 약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더 허해지더라고요. 뭐 영화 한 편 보면서 마음이 허해지기까지 했나? 예. 내가 지가 그 주에 뭐 로또 맞춰보고 이거 혹시 영화 봤어요? 기분이 되게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보신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요, 참고로 저는 로또를 뭐 안 삽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 제작비 50억 중에 한 30억을 그 소주 회사에서 대준 게 아닌가요? 그래서 PPL이었다. 그래서 그럴지도.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장면을 PPL 제작비를 지원해준 회사를 위해 바쳤다. 우리 서울대 작전은 넷플릭스에 돈을 하늘에 뿌리면서 영화를 끝냈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것도 몰랐네요,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네. 그럼 뭐 그래도 뭐 아무래도 코미디가 기본이다 보니까 네네. 재밌지는 않았지만 엄청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맞아요. 보면서. 그런 작품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웃은 적이 있나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이렇게 뭐 안 좋은 평을 막 계속 하긴 했지만 네네. 뭐 최악의 영화다, 워스트다, 막 약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하지만 또 보고 싶지는 않다. 말 존나 기네 진짜. 혓바닥 존나 기네 진짜. 영화는 최악의 영화는 아니었지만 네 토크는 지금 최악이네요. 우리 방송 분위기를 최악으로 끌고 가네요 정말. 그게 네네. 꼬리를 계속 보네요 뭔가 말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네. 이 정도 단련이 됐으면 이제는 정직한 후보도 볼 때가 되었다. 뭐야? 볼 수 있을 것 같다. 준비가 되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좋습니다. 빠따도 한번 맞아본 놈이 잘 맞는 거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요. 어차피 안 볼 거면서. 들켰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수위가 낮고 폭력적인 장면이 없어서 약간 온 가족이 봐도 될 법한 코미디긴 한데 그렇죠. 군대 얘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남자 쪽에서 점수가 좀 후하게 나올 그럴 수 영화. 있어요. 그런 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군대 이야기가 이제 남자들이 제일 좀 공감을 많이 하고 네. 그다음 이 박정우 병장을 보고 있으면은 난 그런 게 되게 생각이 나서 공감되더라고. 이게 어떤 거? 혼자 군생하는 사람 있잖아. 군대 뭐 특별히 군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빡세고 이상하게 FM 이런 사람도 아니야. 맞아요. 그냥 혼자 군생활해. 맞아. 그런 사람 있어.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나온 군대 영화가 좀 많이 없었었는데 네네. 오랜만에 이제 약간 진짜 군대 같은 느낌 들더라고. 맞아요. 주로 보면은 군대 가가지고 적응 잘 못하는 주인공이라든가, 그런 그죠? 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FM인 군인이 막 음.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너져가는 내용이라든가 주로 그런 내용이 많은데, 그죠? 네. 근데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FM도 아니고 약간 뭐 고문관도 아닌 그 혼자서 이제 조용히 군생활하는 캐릭터. 그렇죠. 그죠? 예. 저희 군대에서 있었거든요. 혼자 군생활하는 사람. 저는 제가 좀 그랬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안 다가오던가요? 부대에서 저를 민간인 취급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되게 그 잊고 있었어요. 제대하고 아, 잊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거 보니까 맞아요. 갑자기 그거 참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 군 생활하니까 특별히 군대 얘기할 때도 안 나와 이 사람은 얘기가. 맞아요. 그게 아 있잖아. 근데 뭐. 박찬우 병장은 약간 말년이라서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어? 근데 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게 혼자 군 생활하는 사람들 이상한 점이 있단 말이지. 네네. 그래서 이게 말년인데 자기 개도 막 끌고 다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군 생활 이상해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년이면 대부분 막 초반에 이제 빡세게 군생활을 했는 사람들은 말년 되면 완전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 아니야. 맞아. 마지막까지 군생활을 즐겁게 해요. 왜냐면 혼자 군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짬찌 때도 짬 안 될 때도 뭐 나쁘지 않았거든 군생활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말년이 돼도 아 이 생활 얼마나 더 하겠노. 어차피 나는 예전에도 사제인 같았고 나중에 지금도 사제이니까 그냥 즐겁게 캠핑 온 것처럼 이 군생활을 즐긴단 말이야. 약간 그런 캐릭터인 거죠. 이 캐릭터가. 그렇죠.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로또 용지가 넘어가고 나니까는 간부들이 얘가 막 그 밤바다 그 철책 넘어가는 걸 알잖아. 맞아. 근데 그게 나는 이제 또 재밌는 게 또 이렇게 혼자 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말년을 또 조용하게 안 보내. 아 맞아. 그냥 안 사라져. 끝까지 존재감 있게 살아 또 희한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생활하거든 분명히. 혼자 밥 먹으러 가. 맞아요. 뭐 애들 괴롭히는 것도 없고 위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혼자 하는데. 맞아요. 야, 이상하게 그 제대하는 순간까지 존재감이 굉장히 확실하단 말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되게 잘 살린 것 같더라고. 이 사람 매니아층이 보면은. 있죠. 그런 사람. 매니아층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약간 홍대병 이런 것처럼 군대 안에서 약간 후임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 라인으로 따라가진 않는데 약간 그 사람을 동경하는 이런 팬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나니까는 이제 뭐랄까 더 이게 좀 남성적인 영화다 싶었던 게 까먹고 있던 그 옛날 고참이 또 기억이 난다. 그래서 뭔가 또 이거를 친구들끼리 봤으면은 그런 네. 고참들 이야기하면서 술을 먹었어도 한 번 더. 한 번 더 이 영화를 상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나름 또 되게 재밌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김수뿔님은 캠프 갔다 왔는데 뭔가 군대 간다고 것처럼 얘기하죠. 되게 군대 추억 많은 것처럼 얘기하네요. 저는 이런 고참이 있다 그랬었죠. 혼자 군 생활하는 사람. 네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뛰어도 혼자 군 생활하는 사제인이었네. 거의 노브레이크였습니다. 저는. 민간인. 그냥 관심병사 아니야? 관심을 가지면은 왠지 다가올 것 같으니까 좀 놔두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관심병사가 아니고 관종병사였구나.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영화 보고 나니까는 옛날에 이제 또 고참 생각나가지고 그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또 웃기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이등병 말부터 해가지고 소대 통신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과에 주로 참여를 안 하고 이제 간부 이제 연구실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간부실이죠. 간부실 같은데 짱 박혀가지고 소대 한 명이는 그 통신병들끼리 총 이제 중대해봐야 4명이잖아. 4명이서 이제 그냥 시간 때우는 거야.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1병 한 2호봉 3호봉 됐는데 벌써 내가 최고참이 돼버렸어. 이게 교체 시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체가 된 거야 내가.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제 간부연구실 갔을 때 다른 소대 이제 통신병 선임들은 다 병장들이었던 거야. 말년 병장들.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한 1병 되고 나니까 다 내 밑으로 다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뭐 제 세상이었죠. 개 풀렸네 진짜. 저기도 캠프 갔다 왔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되게 빡세진 않았어요. 그래 즐거웠어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나오는 우리 김수볼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군생활을 그냥 혼자 하는 스타일이었어. 막 밑에도 안 괴롭히고 그런다고 해서 위에서도 나를 터치할 일이 잘 없고 일과 시작하면 내 할 일이 있으니까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년돼 가지고는 뭐 아무도 안 건드리기 시작해서부터는 그냥 모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군대에서는 가기생명이라고 모자 같은 거 굉장히 구부려서 이렇게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살려가지고. 근데 간부들은 모자 구부리지 말라고 굉장히 또 단속을 하고 뭐라고 하고. 근데 저는 그거를 빳빳하게 새거인 상태로 이제 뉴이에라 스타일로 나도 그렇게 쓰고 다녔는데. 뉴이에라 스타일로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 이게 또 불편합니다. 간부들이 볼 때는 이 새끼가 그렇죠. 반항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군 내부 규율상 봤을 때는 군 시키면 공무원은 원래 펴서 쓰고 다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감들이 오히려. 눈에는 굉장히 띄지만 뭐라고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굉장히 그런 재미가 있었죠. 그렇게 군생활하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 얘기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네. 참 군생활들 참 쉽게 했네요. 참 쉽게 했네, 쉽게 했어. 다 꿀 빨고 다 캠프 갔다 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네 진짜로. 달달하더라. 아니 나도 그래가지고 영화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반부에 이제 1등 로또 용지가 뭐 박천호 병장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뭐 과정이라든가 막 밖에서부터 막 이렇게 로또 용지 막 타고. 날라가지고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날라오잖아. 네네. 그런 과정 같은 것도 조금 다소 전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죠? 아, 그렇죠. 로또가 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로또 용지를 찾아 헤매는 박천호 병장 이야기까지도 예측 가능한 조금 무난한 전개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남북 간의 당첨금을 나누는 협상이 시작되면서 양측의 에피소드가 나름 좀 흥미롭게 그려졌다고 생각해요. 뭐 서로 접촉 과정에서 막 북측에서 막 한글 초성으로 막 이렇게 힌트를 줘가지고 접선지를 힌트를 주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동 급수구역에서 더 발전된 막 기술 보여주는 장면들 있잖아. 오히려 남쪽에서 종이에다 써가지고 막 세금이 얼마고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브리핑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보자기에다가 빔 프로젝터 들고 와가지고 개뻥져. 정락 다 안 웃는다. 와 진짜 재미없었나 보다. 나 실망입니다. 빔 프로젝트는 빵 터졌는데. 힘센 점, 고조 힘센 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 웃겼어요.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게 장면 자체가 재미있다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의 역전이잖아. 이게 그지? 그렇죠. 오히려 남쪽에서 종이에다가 막 매직으로 써가지고 막 브리핑하는데 북쪽에서 보자기에다가 빔 프로젝터 들고 온 것 자체가 재밌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걸로 막 구식으로 설명 안 합니다. 그런 장면도 재밌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재미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서로 포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제 더욱 재밌는 상황이 그려지는데 전체 작품의 어떤 긴장감이나 재미 이런 것들도 그 뒤로 좀 더 살짝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누가 넘어갈래 남쪽에서 막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위바위보 하는 장면이라든가 굉장히 고경표 배우가 연기를 잘하더군요. 세상 이름 표정하는 거 그거 원표 배우 연기는 잘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에서는 이제 남쪽 내려와야 되니까 남쪽 신조어 같은 거 막 연습하잖아, 외우잖아. 갑분싸 이런 거. 리용어 하사, 갑분싸 이런 거 외웠는데 리용어 하사하고 리용어 하사 막 닥달하는 장면 있잖아. 거기서 보면은 그렇죠. 번달 번줌. 번호 달려면 번호 줌. 이런 식으로 하면 죽는 거란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닥달하는 장면 너무 재밌더라고. 아니 나는 근데 그게 무슨 전형적인 그런 남북 전쟁 영화 보면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죽는 거야 그러면서 맞아. 그게 겹치는데 겨우 유행어잖아. 근데 그 최승일 정치지도원 역할로 나온 배우가 연기를 너무 진직 빨고 하니까 진짜 그러게요. 그게 좀 재미 포인트였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서로 막 티키타카 웃기려고 이래 하다가 하면은 막 그러니까 배우들 간의 어떤 연기 톤이라는 것도 있잖아. 얘들은 좀 가벼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은 뭐 이경도 그렇고 고경표도 그렇고 좀 사실적인 연기 톤으로 연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나는 여기서 그 사람 최승일 정치지도원 역할 했는 그 사람하고 남한에서는 그 은문석이라고 강은표 대위에 있는 사람 있죠. 소초장 역할 했는 사람. 그 두 사람만 연기 톤이 달라. 졸라 진지해 두 사람만. 아니 나는 진대야 완전 속았는 게 이게 막 한번 이게 이제 박정호가 남에서 넘어온 남에서 넘어온 북한 그로 이제 위장하고 북한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막 안에서 이제 김강철 대인가 두드려 맞은 사람, 이 사람이 맞습니다. 정체를 알고 그 판이 한번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뒤집어지면서 그 최승일 이제 그쪽 간부가 가라 내가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되게 진지하게 겁나 연기하죠. 내려 무력 부상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 맞아. 그러면서. 각종 화기를 다 다뤄봤단 말이지.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리언이하고 이제 박찬호를 도망 보내면서 이 사람이 그 연기하면서 야 이게 이러면서 사람을 한 명 죽이는 코미디인가 그러면서 맞아.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거기서 연기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김강철이. 아니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연기 톤이 다른 것도 굉장히 좀 재미 포인트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 재밌었고 뭐 브레이브걸스 롤린 추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재밌지 그렇죠. 않았을까. 마지막에 대답하지 마세요. 강태정님
공감 네, 못하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재밌다는 말에는 한 번도 안 웃다가 지금 어. 롤린 얘기할까 한번 살짝 대답한 거야. 아, 그렇죠. 십덕 같으니라고. 정말 징그럽군요. 어우 징그러웠어 그 장면. 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양측 병사를 교환한다는 설정부터가 이 영화가 이제 개연성 따위는 개나 줘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왜냐면 남쪽은 이제 GP잖아. 그렇죠. GP가 이제 극도로 이제 뭔가 좀 폐쇄돼 있고. 폐쇄적인. 그리고 맞죠. 지금 거기 이제 이렇게 현수막 당하는 뭐 GP 뭐 1일 체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그래서. 부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이제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판타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이제 북쪽에도 사실 모르겠어. 북쪽이 그렇게 점호나 인원 체크를 철저히 할까라는 이제 우리의 이제 그 막연한 그거는 김수풀님한테 물어보면 알지. 어때요? 어떤가요? 어때요? 어떤가요? 북한 쪽. 철저히 합니까? 아니면 대충 합니까? 기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 나는 신 PD님 얘기에 좀 동의하는 게 네. 저희 부대도 예전에 조금 군대 얘기 좀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탄약고에 근무를 교대로 이렇게 들어갔었거든. 우리 중대가 네. 있으면은 중대에 세계소대가 있잖아. 세계소대가 6개월씩 돌아가면서 그 탄약고 근무를 썼었어. 근데 탄약고 근무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우리 소대장이 왕이야. 거기서 다른 부대가 우리를 터치하지를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다가 아니면 뭐 특수한 상황이 생긴다거나 심지어 제가 근무를 서다가 말년에 들어갔을 때 근무를 서다가 그 놀이새 후퇴 전진 하다가 멍 때리다가 그 공포탄을 실제로 쏜 적이 있었습니다. 니가요? 근무 복귀하다가 진짜 아주 그냥 당나라 병사였구만. 이거 그냥. 고문관인데. 탄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2, 3회 후퇴 전진을 하고 그대로 쐈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가 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 소대장 거기 들어가면 우리 소대밖에 없고 굉장히 떨어져 있고 우리 소대를 관리하는 더 높은 상위 부대가 없기 때문에 소대장이 왕이잖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게 막 뭐 영창을 간다든가 그런 징계를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만큼 신 PD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가 GP가 좀 폐쇄적이니까 들어가면은 초소장이 왕이니까 왕이니까. 얘기하는 그렇지. 건 것처럼 맞아. 초소장이 어느 정도 그거를 좀 무마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뭐 개연성 따위는 다 개나 줘버린 그런 영화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웃음을 위한 장치에 집중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작품이었고 뭐 아까 말씀하신 팔 부러뜨려 가지고 휴가 나가는 거나 그런 장면 중에서도 그래도 그 휴가 나가는 장면 중에 처음에 트럭 타고 나가는데 네. 그 주머니에 달린 팬티를 주잖아. 서초장이. 나 그것도 그죠? 개빡 아, 되게 그러니까. 흐뭇하게 막 만지고 이러니까. 쓰다듬잖아 처음에. 트럭 타고 나가는 장면에서 그러니까요. 나 거기서 좀 웃기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웃었습니다. 흐뭇하게 이렇게 고추를 쓱 쓰다듬으니까 옆에 운전하던 운전병이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그 옆에 위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잖아. 약간 성병 집중 관리 기간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재미 포인트였던 것 같고, 뭐, 짬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정수기 막 놀라고, 아니면은 뭐, 북에서 연습한 신조어들 막 억지스럽게 쓰는, 막 그런 장면들, 이리용어 하사가. 거의 조커 같더라. 진짜. 무섭더라. 신병이 그러잖아요. 그래, 나도 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저씨 우리 부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마상 입었어? 뭐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입었냐 말이야. 그런 것들 상황 자체는 굉장히 전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닥터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전형적이고 좀 억지스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었는데 좀 이희경 배우하고 고경표 배우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되게 좀 잘 살리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연기력으로 잘 커버를 했다고 생각하고 또 재밌었던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공동경기비구역 JSA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오마주도 굉장히 좀 반갑게 자주 등장했던 것 같아요. 족 붙여고 그러는 거. 맞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은 영화에서 그게 나오잖아. 공동급수구역이라고 나오잖아. JSA의 스펠링이. 근데 나는 전방에 근무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이게 실제로 공동급수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없지, 씨 뭐. 아니죠. 없지 않을까요? 이것도 약간 JSA를 그냥 오마주 하려고 비튼 것 같아. 살짝 그렇죠. 가져와서. JSA니까 어. 스펠링 같이 만들려고 맞아. 약간 만든. 원래는 조인트 서플라이 에이리어잖아. 그죠? 그쵸. 여기서는 서플라이 에이리어인데 네, 원래는 서플라이 조인트 시큐리티 시큐리티 에리어? 에리어? 뭐 이런 그런 식인데 약간 일부러 가져와서 갖다 붙인 것 같아, 이것도. 그죠?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지뢰 바른 남한병사 나오는 얘기도 약간 어느 정도 뭐 JS에서 나왔던 에피소드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고 북한 아니, 병사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주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고경포가 처음에 넘어갔을 때 지뢰밭을 이렇게 지나가잖아. 맞아. 근데 맞아. 아 이게 JSA 생각나면서 그게 약간 꼬았던 게 뭐냐면은 나는 저기서 밟고 또 이제 JSA를 패러디해서 이제 북한 병사가 와서 도와주면서 걔가 이제 맞아. 하필 로또를 줬고 이걸 생각했는데 네. 지뢰를 보여주면서 지뢰 옆을 그냥 지나가. 그러고 맞아요, 끝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독이 한번 이제 더 꼬은 거지. 그러니까 맞아. JSA를. 그런 것들 오마주도 있었고 뭐 첫 만남 장면에서 이경이 이제 휘파람 불면서 담배 연기 내뿜는 장면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JSA 오마주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송강호가 그죠? 거기서 이병헌 보면서 휘파람 불면서 담배 하면서 그런 장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는 장면- 그 첫 장면에서 이제 막 그 서로 이제 막 총알을 이렇게 서로 이제 막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JSA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맞아요. 뒷장면이 그 앞에서 나온 것 같고 이제 맞아. 또 북한은 그걸 또 소리로 하고 있고 맞아. 그런 걸 또 약간 한 번씩 비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걸 다 JSA에서 좀 많은 걸 차용하긴 했더라. 그런 반가운 장면들도 좀 있었다. 네네. 네. 아니, 나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는 다 약간 좀 판타지고 픽션이다 뭐 그렇긴 하지만은 네네. 굉장히 디테일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네. 개인적으로 뭐 빨리 지나가서 놓쳤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네. 리용호 하사가 이제 남쪽으로 넘어와서 그 남쪽 군인인가 행세하면서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되게 열심히 먹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개걸스럽게. 엄청 근데 맛있게 그 먹지. 막 먹는 걸 보면서 그게 막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좀 좀 재밌었지만. 주목을 받고 재밌고 주목을 받게 됐지만은 그때 네. 저는 딱 봤는 게 이게 약간 장치인 것 같은 게 그 반찬이 조기였어 조기. 조기. 근데 그 조기를 손으로 들고 대가리째 막 뜯어 먹더라고. 그렇죠. 근데 군대에서 절대 조기 안 먹거든요. 맞아. 대부분 조기 안 먹잖아 맛없어가지고. 그렇죠, 이래서. 그렇죠. 갈치가 많이 나오지. 먹긴 그치. 먹었는데. 네. 아니, 먹긴 먹는데 그렇게까지 액션 있게 조기 안 먹는다고. 그렇지. 귀찮아서 안 먹지 나중에는. 짬밥 안 될 때는 좀 네. 먹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 그렇게 막 조기를 손으로 들고 뜯어먹고 그러니까 취사병도 놀라잖아. 저거를 저렇게 맛있게 먹다니. 나름 좀 디테일한 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뭐 그렇게 거기 생각을 해요. 거기 코다리 무침이 나왔으면 이게 100%였는데 그죠? 100%. 조기 튀김에다가 코다리 무침 넣으면 저렇게까지 맞아요. 열심히 먹는다. 그러면 시선 집중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군대리아 같은 거. 네네. 그 저도 이제 GOP에 있었지만은. 그렇군요. 이제 근데 이제 뭐 아까 그런 얘기했죠. 이게 뭐 약간 판타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만한 게 뭐냐면은 근데 진짜 저는 이제 GP까지는 안 들어갔어도 GOP에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근데 거기는 진짜로 한 4-5명, 한 3-4명씩 이렇게 근무를 서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보 중대 쪽이라서 이제 막 경계서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걸 했는데 거기서는 진짜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거기 GP에서 이제 이제 돈 찾으려고 해 팔을 부러뜨리는 이유가 거기는 근무교대 차가 오기 전까지 절대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맞아. 그런데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우리 정닥터님은 많이 불편하셨겠지만은 나가려면은 이제 긴급 상황이나 그런 사건 사고가 이제 뭐 긴급 후송해야 되는 인원이 있거나 그래야지만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불편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제 전망을 안 가보셔서 잘 모르나 본데 막 그런가. 가능한 일이다.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GP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부대 이제 이렇게 TOD 뭐 그런 거 관측하는 병사들 TOD 병 같은 병들은 이제 군단에서 이제 파견 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이제 서로 아저씨야 그러니까. 아저씨죠. 아저씨고 그러고 이제 인원도 몇 명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이제 우리 GP에서 사고 많았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고 걔들이 맨날 뭐 넘어가고 막 술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진짜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가서 밤새 이제 뭐 몇 명 사라진다 한들 뭐 맞아. 이제 뭐 거기 뭐 한 소초장 정도가 내가 뭐 얘 데리고 뭐 오늘 밤에 뭐 할게 이러고 가버리면은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판타지야 어느 정도 현실성은 있는 거라고 보이고 나는 오히려 불편했던 게 좀 그런 게 그 있었잖아요. 막 아까 말했던 막 허겁 찍어 먹는 장면. 맞아. 그리고 막 정수기를 무슨 아. 대고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나 솔직히 원시인. 아무리 북한이라 그래도 그건 조금 불편해.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그쵸. 무슨 너무 왜 그- 북한 사람이야? 왜 불편해 아니 네가? 콜라병 발견한 진짜 콜라병 발견한 부시맨 불시맨처럼 무슨 진짜 너무 막 이래서 물 넣은다 신기해서 마시고 이거는 아니 불편하려면 김수풀이 불편해야지 이거는. 고소 아니, 우리 오히려- 정부에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알지. 알지. 김수풀은 오히려 공감을 느끼면서 받겠지만은 아 그렇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하단 말이지. 너무 전형적인 아 개그였다. 저렇게까지 아. 비하를 해야 되나 하는 음, 것도 음, 있었고. 근데 또 그런 거 있죠. 북한이 과연 진짜로 저렇게 애들이 군인들이 막 알 나오면은 막 무슨 이제 국가 이제 뭐 인민의 영웅처럼 이렇게 되고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내 군대 경험에 비춰보면은 음. 제가 이제 뭐 그런 거 ES라고 이제 약간 감청하는 걸 해봤는데 진짜 아. 들으면은 음. 애들이 뭐 누구 어디 갔냐 그러면 사냥 나갔다라는 얘기들이 한 번씩 해요. 하하. 진짜로 실제로? 실제로 아, 실제로 한 그거야. 번씩 그런 얘기 해요. 아, 그거는 우리 신 PD님 몬스터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약간 그런 감청하는 보직을 맡으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병으로 갔는데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알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그죠? 스토킹 잘하게 생겼잖아. 아니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보직을 맡았는지 아세요? 왜죠? 미대 나왔기 때문에. 미대 나오면 상관이 결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군대는 항상 물론 그렇잖아. 그래요. 그 기지 벽에 페인트 칠은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통신병 했는지 아세요? 미대 나와서 미대 나와서. 소름 돋게 저도 통신병이었습니다. 왜 통신병이죠? 미대 나와서 미술을 미대 했기 아닌데. 때문에. 저는 미술을 했기 아닌데요? 때문에. 미술부여서 고등학교 때.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이유로 저도 맞아요. 페인트 칠 많이 했죠. 아, 다 그런 거죠. 그렇- 맞습니다. 그런 거죠. 어. 아무튼 그래서 음. 진짜로 북한이 저렇게 못 먹냐 하면 못 먹는 건 맞다. 거기까지 얘기를 할 수.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아니, 사냥 사냥을 나간다니까. 나간다니까. 사냥을. 사냥 나간다니까. 군부대에서 진짜로. 사냥을 나간다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재미로 나가는 거니까. 아 이거 진짜 MSG 안 치고 내가 들은 거예요 진짜로. 무슨 조선왕실이에요? 재미로 사냥 나가게. 이방원이야? 이번엔 다 네네. 쳐 죽였지.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이게 현실성이 없는 영화는 아니었다.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불꽃놀이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판타지죠. 판타지죠. 그렇죠. 근데 계속 판타지 아니었나? 마무리가 진짜 판타지지 그때쯤 되면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죽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과연 안 죽었을까? 마지막에 지뢰 밟고 하늘로 나르던데 그거는 그거는 죽었다는 의존적 표현 아닌가? 아, 죽어서 하늘로 너무 날아가셨지. 기쁘다. 알지. 우리 신 PD가 영화를 보는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해석을 좀 네. 해보자면 네. 폭죽이 터지면서 하늘을 날았다? 이건 섹스지. 아하. 아니 혼자 자웅동체야 뭐야? 그럼 날아서 절정. 홍콩을 홍콩으로 갔다. 귀화갔다. 이거 아닙니까? 신 PD님 어떤가요? 제에서 아주 그럴싸하네요. 그렇습니다. 잭스였다. 이건 거의 뭐 잭스. 돈 잃고 모든 걸 잃었지만 마지막에 혼자 절정했다. 나갔다. 잭슨은 시계 한번 했다. 아 그러네요. 예 마치 이제 하늘로 이렇게 날아오르는 게 발사되는 것 같은. 어허 그만. 판 깔아주면 그만해. 발사까진 가지 마. 구체적인 단어. 왜요? 나는 노동위로 발사 갔다는 얘기였는데.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때 함께 한 거는 그 멧돼지 멧돼지? 암컷밖에. 그만해. 그만. 그만해. 아,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괜한 시작을 했군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마지막에 걔 정도는 어떻게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죽어도 문제고 안 죽어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안 맞지. 죽어도 악당이니까. 안 죽어도 요 리씨 형제 남매를 괴롭힐 거고 이제 또 문제가 됐고 얘가 죽어도 얘가 뭐 할까 이제 직책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 위치죠, 김스뿔님? 꽤 높아 보이던데. 군사 기밀인가?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말문이 막혔다 갑자기 너무 많이 물어. 아무튼 그러니까 좀 꽤나 이제 어쨌든 계급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갑자기
어디 지뢰밟고 뒤졌어도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이제 아무리 개그 이제 영화지만 좀 요런 거는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 약간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누명 같은 걸 씌워가지고 이제 보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막 진짜로 말 못하는 약간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막 말 못하는. 잔인해. 그렇네요. 얘기하고 보니까 좀 잔인하네요. 아니면 뭐 걔가 했던 뭐 비리 같은 거를 맞아. 까발려가지고 한다든가 뭐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진짜 너무 판타지로 이렇게 홍콩으로 날려버려서 그런 거는 좀 아쉬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는 조금 아쉬웠고 저는 그리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캐릭터들이 저는 사실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잘 안 나.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저는 박세한 배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젊은 배우 중에 좀 제일 전혜빈 배우랑 박세한 배우가 이제 좀 뭔가 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주목하고 있던 배우였군요. 인스타 팔로우. 네. 징그러워. 징그러. 저게 진짜 징그러운 거 아니야? 둘 다 무서워. 네가 롤린 추는 게 더 징그러워요. 내가 안 쳤는데요. 랄리. 네네. 제가 쳤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북한의 아이유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요런 것도 좀 너무 상투적이잖아. 왜냐면은 이게 예상이 돼 있는 거죠. 고경표와 이제 박세한이 둘이 서로 반할 거라는 썸을 탈 거다. 충분한 이어질 거다. 이어지진 않지 이제 남북이니까 거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근데 어쨌든 저 정은 통했잖아 약간. 그렇지. 그런 것도 이제 좀 뻔하지만 어쨌든 뭐 그래. 없으면 서운한 거거든 사실. 그럼요. 로맨스가 없으면 서운하거든. 이게 바로 근데- K 로맨스다. 근데 또 조금 과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누구냐 이제 보위부 군사 이제 그 아까 마지막에 날아가는 그 이제 김광철. 간부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걔가 이제 약간 성희롱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는데 갑자기 이제 맞아. 거기서 남한 인민들도 해내지 못한 이 강한 여성 군인을 그걸 이제 그랬어. 거기서 완성을 하잖아. 그렇죠.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대기를 때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아니 나는 물론 이제 되게 시원하고 좋은 장면, 아주 피시하고 재밌었어. 그런 장면인데 그게 이제 북한군이란 게 나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북한군에서 그냥 내 편견으로 김숙불님 이제 나중에 반론할 기회를 줄게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조금 그런 여군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수 심지어 나름 선진화돼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은데 북한에서도 그렇게 기싸대기 때리고 하면 좋지.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야. 실제로는 아니. 그러기 어렵. 아니지. 공산주의를 굉장히 이해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공산주의는 남녀 평등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모든 계급 같은 게 없고 다 평등하고 네. 과거로 이어져 있는 왜 우리 신분제도 이런 것들 있잖아. 네. 그런 거를 혁파하자는 주의로 발생된 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남녀가 무조건 평등하고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동무하잖아. 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그 동무라는 그렇죠. 게 다 평등하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 그럼 백두혈통은 백돌정은 좀 다르죠. 평등하다며. 아니 근데 다 평등하다 해도 이 그게- 군대에서는 또 그게 안 되죠.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 군대하고 계급 그 체계 자체가 다르다니까. 공산주의 그 군대는 전부 다 당에서 내려오잖아. 간부들이. 그러면 당에서 내려오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을 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당에서 내려오면 다 같은 간부인 거야. 병사하고 간부 간에 뭐 이런 거는 계급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나오잖아. 이 리연이 같은 경우에 군단 선전대라고 나오거든. 군단 선전대 간부인 거야, 그 사람도. 그러니까 간부끼리라서 그럴 수 그렇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최승일 정치 지도원 이제 간부인 거고. 이 사람은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도 아니 그러면은 리연이가 그럼 백두혈통이었으면 기사대기를 못 때렸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여자 간부라는 거는 또 평양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왔다 뭐 이런 거일 수도 그렇겠지. 있으니까 약간 충분히, 연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기본적으로 서로 뭐 알력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깨고 진짜로 다 오픈하고 보면은 그 기사대기 때릴 수 있는 관계다. 그냥 그 뭐는가 믿고 있는 구석이 뒷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내일 이제 4명 중에 2명은 잡혀야
아닙니다. 모르겠지만은.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이거 다 헛소리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백두혈통부터 헛소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백두혈통은 평등하지 않다. 네네. 신동지 강원도에 고무보트가 준비되어 있어. 저수 김동무. 그래 둘이 압록강을 넘어라 오늘. 씨. 오늘 밤에 미랑하겠네. 그래서 그동안 화면 중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아유 씨.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막 계속 말씀하시죠. 네네. 빨리 예. 뭐 아, 내가 나- 뭐 얘기해서 말한다. 여성 간부 질환은 아. 싸대기를 뗄 수 있느냐 없느냐. 김수폴님 생각도 동일합니까 그러면? 아니 뭐 저기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우리 신동진 말을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살살 납니까? 아이 뭐 사상 개정을 좀 됐죠. 어. 아주 또 다른 말은 아니라고 뭐 생각이 되네요. 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신PD한테 이번 방송은 좀 편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는 아니 이거 편집해서 저기 이제 저기 국정원에 보내려고. 하이라이트 안 모아서? 한 번만 봐주시라고요. 아니 그러면 북한 쪽은 그랬다 치고 네. 이 남한 쪽에서도 약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박병장이 네네. 그러니까 로또를 확인하는 장면에서 그렇죠. 그 뭐냐 강대위가 TV를 딱 꺼버리니까 아. 막 열받아서 이렇게 뭐 밀쳤는지 멱살을 잡았는지 이렇게 막 밀쳤죠. 때렸는지 막 밀쳤죠. 약간 바닥에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 내팽개 쳐버리죠. 어. 그러니까 나 보면서 간부한테 저래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진지충. 계속 따져요. 개연성? 근데 아니 아까 북한에서 싸대기 때린 거 얘기하면서 이게 남한에서 저 간부를 밀쳤는 거를 그거를 뭐 진지충이라 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거는 뭐 그냥 좀 반성문 몇 장 썼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니 네네. 그리고 걔가 그 뒤에 이제 쓰러졌잖아. 기절했지. 기절하고 아. 이제 애가 그 뒤에 이제 약간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니까 걔도 이제 흠칫한 거지 이제 간부도. 씨발 건드리다 좆대겠는데. 관심사병이다. 음. 맞아. 이제 개연성이 상태가- 생겼죠. 그냥 상태가 좀 이상한 걸로 그렇지. 이제 납득했네. 감사합니다. 납득하는 척 해봤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가지고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고 하면은 예. 예. 그 이경이 유튜브 예능이 있잖아요. 로또왕이라는 예능에 출연했었거든. 이경이 아, 옛날에. 진짜요? 아, 2021년인가 이게 그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그 방영했던 예능인데 예. 이경이 이제 로또 관련된 걸 계속 일주일에 로또 번호를 하나 그 6개씩 뽑아서 이렇게 해주고 자기도 로또 사고 이런 내용이야 이 예능이.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경이 실제로 조금 막 그 무당집 같은 거 많이 다니면 어머님이 그런데 좀 무속신앙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다니면 이경 보고 좀 신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대. 그래요? 무당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이경이 약간 번호를 자기가 뽑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로또 1등 맞았던 사람도 찾아가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막 번호 6개씩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한테 번호 받아오고 이래가지고 추천 막 받아오고. 그 시청자들한테 추천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이경이 했었어. 근데 이 로또 관련된 로또가 주제인 영화에 이경이 섭외된 것도 굉장히 웃기더라고 나 이거. 그걸 감독님이 알고 섭외. 고신 것 같아. 보고 하셨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그런 부분 또 아는 사람이 요 영화를 보면 또 재밌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뭐 북한 사투리를 조금 흉내내고 있지만은 뭔 소리야 완전 네이티브인데. 동무 흉내내는 거. 아니 전체적으로 북한 대사가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보통 사람이 듣기에도 그만. 인증. 정말로 완벽했습니다. 고속 고향에서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북한말 하면 이제 뭐 좀 약간 코미디다 보니까 맞아. 약간 과하게 할 수도 있는 맞아. 그렇죠. 이게 그렇게 막 심하게 과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맞아. 막 그냥
부드럽게 뭐 하는데 이렇게 뭐 걸리는 게 없더라고. 이게 듣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그 북한군 이제 여자 리언이 역, 리언이 역 네네. 박세환 배우는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해요. 대사도 적지가 않았어. 근데 굉장히 다양한 대사들을 하는데도 정말로 들으면서도 북한 사투리가 완벽한데라는 생각이 왜 제가 들었을까요? 제가 그게 완벽하다는 거 마치 어떻게 고향 알았을까요? 사람 같았다. 나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나요. 이제 그 뭐지 박정우랑 이제 뭐 이렇게 도망가는 거 비슷하게 하면서 네네네. 네. 저기 가서 막대기 커피나 한잔 하자요. 맞아. 근데 그게 우리 만약에 그냥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거 있잖아. 저 나가서 그냥 커피나 한잔 하자. 그러면서 그런 류의 연기도 할 수 있구나. 맞아. 약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하나 보네요. 몰라. 나도 몰라. 굉장히 어색한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투리를 연기를 하는데 연기 톤도 다양하게 변주시킬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굉장히 연기가 훌륭했다는 거지. 우리 김수근님 맞아요. 얘기는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그 정도면 그러니까 북한군 연기하는 배우들이 좀 그걸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연기가 괜찮았지만 영화를 진짜 잘 살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군 소초장 역할하고 북한군 최승일 정치지도원 역할을 했던 그 두 캐릭터. 진짜 이 두 캐릭터가 결국에는 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자체가 판타지기도 하고 다른 배우들은 굉장히 좀 사실감 있는 연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나오는 뭐 고경표 같은 뭐 박천호 병장 역할도 진짜 우리 김수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군대에서 봤을 것 같은 진짜 하나쯤 있을 것 같은 그런 말년 병장 그런 거 되게 사실감 있는 연기를 하고 막 다른 뭐 북에 있는 캐릭터들도 되게 사실감 있는 배우. 우리가 심지어는 뭐 이현희 역할 같은 경우에도 배우가 굉장히 진짜 북한 사투리를 잘 썼다고 느낄 정도로 사실감 있는 연기를 했다면은 이 두 캐릭터들은 전극 연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톤이 좀 다른. 근데 이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들하고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맛을 살려주는 이 두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영화의 서사가 굉장히 좀 내러티브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해지는 연기 막 폭이 가벼우면서 가벼운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진지한 부분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주가 좀 생기지 않았나. 아니 그래서 좋았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다른 뭐 액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주인공이 진지한데 이제 감초 역할로 그런 캐릭터들이 하나씩 맞아요.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개그 영화 이제 코미디 영화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주연들이나 이제 보통은 이제 다 약간 헐렁헐렁한 이런 캐릭터들인데 맞아. 감초 역할로 그런 캐릭터들이 양쪽에 하나씩 있는 진지한 캐릭터들.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전반적인 어떤 캐릭터들 분배도 되게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영화가 좀 칭찬할 부분도 분명히 있고 재미도 있었는데 이게 네. 좀 뭐 제일 큰 문제라고 하면 약간 그런 것 같아. 이게 뭐 저희가 지난번쯤에 다뤘던 뭐 서울 대작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게 영화적 때깔이 있냐 없냐를 거론할 게 없거든.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로거든. 깨끗해요. 퓨어한 영화입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뭐 저는 절대 전문가 근처도 못 갑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그렇죠. 이 육사하고 분명히 재미도 있고 흐름도 있고 괜찮은데 이상하게 영화적 때깔이 없어요. 이게 극장에 걸려니까 어색해 뭔가. 맞아. 약간 그러니까. 드라마 정도 수준의 어떤 약간 시트콤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 이게 화질 때문인가 아니면은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좀 극장에서 보면 손해 본다 그러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보고 있으면은. 근데 그런 영화는 또 아니거든. 그냥 뭐 옛날처럼 영화표 싸고 극장에 사람들 꽉꽉 차 있으면 뭐 빵빵 터지는 그런 영화였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알 수 없는 그 때깔이 좀 안 느껴진다는 거 그거. 그러니까 뭐 마치 뭐 약간 그런 거 우리가 이제 화면 중독이 이제 뭐 회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핫플레스에 우리가 뭐 다 갔어. 갔는데 뭐 신PD가 좀 꾸민다고 늦게 온 거야. 머리도 하고 뭐 이렇게 네네. 근데 그거 내가 보자마자 새끼 세수라도 좀 하고 오지 약간 그런 뭔 얘기인지 딱 알겠네. 아니, 이번 드립이 굉장히 영화 645 같았어요. 예상 가능한 전기였는데 드립이 굉장히 잘 살렸네요, 드립을. 너무 재밌습니다. 맛깔지다.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야 분명 뭐 칭찬하고 싶은 요소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다
다 있는데 뭔가 칭찬을 못 하겠다라는 그런 또 한쪽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의 아쉬움. 네, 그게 좀 채워졌으면은 뭔가 좀 그렇게까지 평가를 박하게 할 영화는 아니었지 않나. 아무래도 제작비 때문이 아니었을까. 50억이라는 뭐 거는 이제 웬만한 막 영화들 진짜 우리가 막 진짜 서울대작전 200억을 썼는데요. 아, 그렇네요. 50억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때깔이 조금 그러니까요. 네. 서민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 그랬겠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 같아요 저도. 예. 네.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였고. 저는 그래가지고 조금 인상적이었던 장면 좀 생각나는 게 네.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이제 박천우 병장이 북에서 아까 뭐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좀 말씀하셨지만 농장 가축들의 교배를 성공시키잖아요. 박천우 병장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또 리용호 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등병이 밟은 지뢰를 해체하면서 네. 계획과는 다르게 주목을 받고 일이 점점 꼬여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데 요 과정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흥미롭지 않았나 뭐 이런 코미디 영화에서는 점점 더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점점 눈에 띄는 이게 뭐 예상 가능한 전개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그래도 산으로 한번 가져야지. 산으로 가져야지. 근데 네. 나는 농장 가축도 교배 성공시키는 거는 그래도 꽤 재밌었던 것 같아. 나도 재밌었어. 너는 예상 범위를 약간 넘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상상하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거를 상상을 못했던 장면이긴 해.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하룻밤 만에 그렇게 막 진짜로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은 달걀, 엄청나게 많은 새끼들 막 병아리. 이런 약간 진짜 옛날에 그 웰컴 투 동막골 생각도 좀 나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왜 막 그 평양으로 모셔가게 되잖아. 박천우 병장을 구경표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 맞아. 존나 개 영혼 이탈, 유체 이탈 돼가지고. 이제 막 자기도 다 포기해가, 자포자기 해가지고 손 막 이렇게 흔들면서 트럭에서 막 끌려가잖아. 그런 장면도 재밌었는데, 막 그 트럭을 막 고장 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결국에는 리언이의 임기응변으로 박찬호 병장이 남게 됩니다. 이제 약간, 그렇죠. 각 부대에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배를 성공시키기 위한 영상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조금 촬영을 해야 되니까 조금 연기시키겠다 이렇게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남기게 되죠. 남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리용호를 치하하기 위해서 막 대대장이 이제 남한 쪽에서는 막 찾아오는 에피소드들도 이어지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영화에서 외워놨던 독일어를 묻는 장면이 있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복선은 진짜 착실하게 잘 까. 맞아요. 그 마지막에 멧돼지도 그렇고. 맞아. 왜냐면 멧돼지 새끼에 그거 이제 그 목에 걸고 있던 수건 같은 걸 또 이제 주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게 맞아. 그걸 왜 주나 했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되라고 준 거야. 그런 장치들이 설계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 이 장면 진짜 웃겼던 게 대위가 막 그 독일어로 이제 거기 보면은 막 얘기하니까 리용 화사가 막 얘기하니까 영화 대사를 읽는 건데 거기다가 여기서 은문석 강은표 대위가 해석을 붙이잖아. 제가 한국에 와서 군에 입대한 이유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전혀 다른 해석인데 막 감동적으로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부대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눈물 지면서 박수 막 치잖아. 아니 근데 그거 내가 2번 보면서 느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이제 독일 군대 영화였잖아. 근데 맞아요. 뒤에 가면은 이제 이제 넣는다 들어간다 약간 맞아. 그러니까 뒤에는 그거 맞죠? 제가 그거 본 거지. 맞아. 그쪽 본 자막에 거죠. 자막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미사일 넣는다 맞아. 그렇지. 아닌가? 근데 자막으로 장난치는 건 약간 그런 재미도 주는 거지. 맞아요. 전혀 감동적인 얘기가 아니라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막 해석하는 저 소련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 거기 보면 맞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재밌고 마지막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친 장면 진짜 정말 재밌었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들 많았는데 좋았던 점 별로였던 점 이런 거 좀 얘기해보자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남한 북한 교환 병사 병사들 교환하는 에피소드 이런 거는 재미는 있지만 다소 예상 가능한 전개였다라는 걸 앞에서 그렇죠. 좀 우당탕탕 맞습니다. 자충우돌 첩첩산중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잖아.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네. 그렇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데 로또를 수령하러 나간 김만철 상병 에피소드를 끼워 넣으면서 이게 조금 영화의 의외의 변수들도 잘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만 계속
계속 연결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예상 가능한 전개만 계속 진행되니까 이게 단조로울 수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또 첨가해서 넣다 보니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 거에서 조금 변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밖에서 이제 막 군발이 막 이제 변태 군발이 이런 식으로 SNS로 막 조리돌림 같은 거 하잖아. 네네. 이걸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렇지, 일부 그렇지. 부분에서. 맞아요. 있을 수 나는 있지. 전혀 안 불편했는데 그러니까 좀 아니 어땠나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 그래 나는 이걸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하하하 존나 웃기네 그러고 봤거든. 근데 여러분은 너 혹시 어떻게 보셨는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앞에서 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약간 감독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요즘 분위기 같은 걸 좀 풍자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들었어요. 아무래도 풍자였겠죠. 그러니까 그 풍자가 이제 하필이면 막 그런 스토킹이나 뭐 이런 식으로 불편하다라는 뭐 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심각한 이야기인데 너무 희화만 시켰다. 아까 그런 아까 정닥터님 하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맞습니다. 팔 부수는 거 이런 거 너무 자른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나는 괜찮았거든. 근데 네네. 결국에 그것 때문에 손해본 부분은 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영화가 전체적으로 이게 아쉬웠던 게 남북에서 각자 꼬여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상 가능하더라도 좀 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더 꼬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조금 진행됐다면은 더 이렇게 코미디적인 재미적인 요소는 더 살아날 만한 여지가 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너무 단조로울 것 같으니까 뭐 로또를 수령하러 가는 김만철 상병 이야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여러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리언이 뭐 역할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좀 이어지고 그죠? 이렇게 이야기가 여러 개 갈래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그 개그적인 이야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 활용하기에는 전체적인 러닝 타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렇기도 했고 또 마지막 엔딩도 좀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런 개그적인 어떤 약간 반복적인 패턴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엔딩에서 또 이 이야기의 힘이 조금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좋은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저도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이제 다 이제 돈은 달러는 이제 거의 대부분은 멧돼지가 갖고 가버리고 이제 맞아요. 그냥 이제 간신히 숨겨온 그 40만 불. 40만 불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반 나누면 2억 원 정도 되는 뭐 맞습니다. 그런 돈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 뭔가 그거는 시사적인 바도 없고, 약간 서로 간에 막 그런 거 이제 우리나라 마치 이제 옛날 아침 드라마 마지막처럼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잖아. 그리고 약간 오그라드는 그런 거 있잖아. 교훈. 우리 어머니 틀리 뵙게 치아 나겠지. 해줄 수 있겠구만 이러면서 그럼 저도 끼워주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쌍팔년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그 마지막에. 느낌 아니었어요? 배추도사 무도사나 은비가비에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너무 쌍팔년대 느낌이야. 너 쌍팔년대 훈훈함 그런 거 마지막에. 차라리 그렇게 엔딩을 맺으려고 했으면은 평소에 화면 중독이라면 굉장히 극혐했겠지만 차라리 더 나가서 통일이 돼가지고 심파? KTX 개성역 승강장 같은 데서 리언이하고 박찬호가 만나는 거야. 거의 K 심파 엔딩으로. 사랑의 불시착처럼. 그렇게 끝났다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진짜 내가 더 개같이 욕을 했겠지. 근데 확실히 좀 뒤쪽에 힘이 빠지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몇 퍼센트인 40만 불로 그냥 나눠 갖고 소소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맞아요. 난 사실 어차피 엔딩이 돈을 받을 거면 그냥 그 돈 다 받아서 진짜 우와 돈이나 막 이렇게 끝나던가. 맞아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약간 애중간하게 끝나고 그리고 그 쓸데없는 훈훈함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니까. 뭐 돈은 없었지만 뭐 우리끼리 뭐 이렇게 뭐 잘 우리의 우정은 남았지 않니? 막 이런. 좋은 추억, 약간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너무 싫은데. 너무 싫. 그것도 좀 별로긴 한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도 저도 아닌 좀 맹맹한 결말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있죠. 야, 그 앞에 이게 서로 막 발각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그렇죠. 서로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의 결말이 보상. 좀 필요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치고는 좀 맹맹하지 않았나. 네. 좀 많이 그랬죠.
정닥터님은 다 단점이라서 단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그 정도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엔딩 얘기하니까 나도 좀 그런데 난 근데 엔딩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어. 그 돈 조금 나눠 갖는 그 엔딩 말고 어. 뭐 제 나름대로 여기다가 이제 얘기를 붙이자면 약간 헤어질 결심 같은 그런 엔딩인데 아, 네네. 네. 열린 이게 각 결말.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진짜 그 공동 수자원 구역에서 이제 완전히 헤어지잖아. 네네. 남과 부부로. 그렇죠. 네. 네, 저는 그거를 거의 뭐 엔딩쯤으로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네네. 이 각 캐릭터들이 다 등장을 해서 각 캐릭터들이 헤어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저기 아까 북한에 있는 그런 덕후 병사하고 이제 우리 아, 네네. 남한에 이제 김하철 상병 같은 경우는 컴퓨터 쪽 특기가 있으니까. 아, 맞아요. 얘들은 헤어진 게 아니야. 내 아이디 기억하라 그러잖아. 얘들은 아. 다시 만날 수가 있어. 맞아요. 팔로우 하라 그러죠.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다시 만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간부 역할이었던 이제 강훈표 대위랑 그 다음에 이제 최승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군대에 몸을 닫고 있으니까 미적거릴 거 없는 거야. 자, 가자. 그러면서 그냥 돌아서잖아요. 예, 그러네요. 인사도 없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제일 연 남았던 게 역시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철호 병장하고 이윤이인데 리은이인데 네네. 얘들이 헤어질 때 그 잠깐 만나는데 진짜 그 애틋하죠. 연인들이 헤어질 때 같은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연인들이 악에 받쳐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잖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서로 만났지만은 다시 못 본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멘트를 서로 주고 받는다 그러는 게 되게 좀 찡하더라고요. 그럼 그 짧은 시간 그 둘이 했을까요? 그 며칠 사이에? 했네. 하긴 뭐래. 그래서 하여튼 잤지? 보여줄게. 잤지? 그 사이키 틀어놓은 농장에서 어허. 그만해 새끼야. 장소까지 가지 마세요. 원래 방앗간이 있었겠죠. 열린 결말로 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진짜 실제 연인들이 오래 사귀고 헤어질 때 서로를 걱정하고 약간 하는 그런 맞습니다. 멘트. 좋은 사람 만나러. 그 다음에 뭐 사실 이게 약간 K 심파 같은 거로 갔으면은 통일되면은 꼭 찾아와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으로 그게 힘들잖아. 통일했다고 자기 어떻게 찾으러 와? 그렇죠. 막말로. 네, 그러니까 통일되면 꼭 냉면 드시러 오시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이더라고. 아하. 통일돼가지고 날 어떻게 찾겠어? 그 사이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연인이 잘 될 수도 모르나 본데 있겠지만. 남한에서는 잘 찾을 수 있거든 그거 보면. 가능하지. SNS 근데 같은 걸로. 근데 북한이냐 자기는 이연이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통일되면 그냥 나를 까먹지 말고 그냥 냉면 정도 먹으러 와서 그냥 추억으로 좀 삼겨달라라는 아하. 정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사랑 박사 나셨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너무 감상적이야. 그거 뭐 잠깐 만나고 그 애틋한 대사 많이 날려받는갑네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들이 헤어지면서 그랬고 제발 내보다 좋은 애 만나라 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누가 혹시 이 방송을 감청하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군요. 네네. 지금 강화도에 저기 고무보트에 공개보트 넣어야 돼.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 처음 만난 여자친구를 일주일 사귀고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로 예, 애틋했었죠. 저도 일주일 만났지만 굉장히 애틋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일주일 동안 아니다. 어허, 이 새끼야. 내 아름다운 추억을 이 새끼. 서로의 행복을 빌어줬나요? 아니요, 마지막에? 그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한 모습 좋습니다. 역시 처음은 그래야지. 그럼요. 네네. 아니 그래서 뭐 그 부분 때문이라도 그냥 좀 잘 맺어지는 뭐 짧은 투어 같은 게 좀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네네. 들기는 했어요. 그 부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네, 통일되면 나오지 않을까. 그 꼭 우리나라에서 나올 필요 없지. 저기 외국 그- 같은 데로 나가면 되니까는. 그 어. 설정을 어느 정도 꼬우면은 그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사랑의 불시착이거든. 그렇지. 약간 기대하는 바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군요. 나름 괜찮은 캐릭터들이었던 것 같아요. 연인 캐릭터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6452? 2는 아니겠지만은 뭐 약간 뭐 2는 안 되겠지. 네네. 안 되겠지. 스피노프. 뭐 스피너프는 아니면 뭐 짧은 유튜브 클립이나 약간 그런 거 보고 한번 기대를 해본다. 좋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감독님 만나면 한번 얘기해 볼게. 저는 이제 이 영화에 이제 뭐 좀 이제 네. 막 빠진 것 같은데 이 네. 영화에
진지하게 이제 또 어. 감독님이 숨겨놓은 메시지가 있다. 좋습니다. 아 진짜요? 이때까지 1시간 반 동안 개소리만 했으니까 이제 진지한 얘기 좀 해주시죠. 너무 개소리만 했어. 이제 진짜 이제 이 영화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때가 됐다. 좋습니다. 네. 자, 들으면 다들 이제 3단 논법에 이제 질질 쌀 겁니다, 진짜. 그 이제 이게 결국은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남북이 돈 때문에 싸우다 돈으로 하나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그거지. 달러로 하나가 된다는 거야. 아하, 맞아. 아하. 역시 미국 없이 통일은 힘들다, 뭐 이런 거인 것 같지만 그렇군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 달러를 멧돼지가 들고 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미국만 믿고 있으면은 닭 쫓던 개가 될 수 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평화 통일, 적화 통일은 우리 힘으로 이상입니다. 아 잡혀가겠는데 진짜. 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아주? 닥터정님 하나만 남겠군요. 나 혼자 방송을 하겠네. 우리 둘은 김수폴님하고 저는 보트를 타고 어디로 가고 이제 승냥이들을 믿으면 안 된다, 얘기야. 그렇군요. 네네. 어느 쪽이야? 어느 쪽? 나도 모르겠다. 같이 아니 나는 하려고. 진짜 요거는 좀 우리 심피디님 드립이지만 나는 네. 진짜 그 비슷한 느낌 좀 느꼈던 게 결국에는 약간 북한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고 진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로 철두철미하게 진짜 똘똘 감싸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북한군이 이제 로또 찾은 돈을 달러로 갖다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쵸.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맞죠. 진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현실 같은 거를 좀 잘 진짜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맞습니다. 북한 화폐가 아니라 아니면은 뭐 남한 화폐가 아니라 진짜 달러로 달러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미국을 진짜 막 미제 승냥이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신PD 얘기한 것처럼. 근데 달러가 필요해. 잘 살려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면 달러가 필요하다는 게 진짜 조금만 아이러니하고 조금 거기에도 풍자가 좀 들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 달러로 주고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맞아요. 달러로 주고 받는데 장마당에서 진짜로요? 맞아요. 달러. 아예 북한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군요, 우리 닥터님. 네, 니는 왜 그렇게 잘하는데? 아니 저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탈북민들 나와가지고 하는 방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러 갑니다. 굉장히 즐겨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고향 향수를 달래려고. 향수 한번 달래려고. 아니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친척들 나올까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셨던 분들 북한의 탈북민들 이제 탈북민들이라고 또 안 해요. 세터민이라고 하거든. 세터민 분들 나와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채널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많이 봤죠. 예전부터 제가 북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못 먹고 못 살고 막 이런 얘기들 막 이런 것들 좀 보고 막 이런 것들 가슴 아파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나 왠지 알겠는데. 왜죠? 피가 끌리나? 평산 CC 아닙니까? 우리 신승겸 장군이 그 평산이 북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소리입니다. 농담이고요. 아니 난 그래가지고 그런 방송들도 많이 보고 막 저 유튜브 같은 것도 거기 또 남남북녀라고 북에서 내려오신 미녀분들이 또 하시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근데 또 정말로 힘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탈북한 과정들 이런 거 얘기해주는 이야기들 또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남한에서도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정말 그런 얘기 보면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이야기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주시기 때문에 재밌어요. 또 재밌게 이야기를 잘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북한 얘기를 또 정보를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북한 장마당 이런 데서는 장마당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북한에서 불법이야.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미 공공연하게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돼 있고 거기에서는 북한 화폐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대. 달러를 사용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다. 비트코인은 받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왜냐면 실제로 북한 해커들이 비트코인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북한 비트코인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재놨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 실제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북한인인 줄 알았어.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깜빡 속을 뻔했어. 네네.
네, 뭐 저희 뭐 좋은 얘기, 나쁜 이야기, 뭐 재밌었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다 해보고 그 뭐 잡혀갈 얘기도 많이 했고요. 잡혀갈 그렇습니다. 얘기도 하고 그리운 고양이 이야기도 걸렸다. 누가 제발 신고 좀 해 이제. 그렇게 얘기를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짧은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CPD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미제의 승냥이를 믿지 말고 우리를 믿으라오. 이승님. 좋습니다. 고모보트에 자리 하나 납니다. 같이 가시겠네. 우리 정다터님, 네. 혼자 남을 정다터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짧은 총평을 2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어허. 네. 첫 번째는 이제 그냥 한 단어입니다. 어허. 영사오. 하나도 적중시키지 못했다. 아하. 45개 중에. 45개 중에 연출, 재미, 감동 어느 하나도 저한테만 있어서는 적중하지 못했네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뭐 짧은 한마디인데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린 JS의 패러디 영화가 아닌가. 아하. 공동 경비구역 JS가 제 생각으로 그 2000년 정도에 그렇죠. 나왔는데 맞습니다. 네.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닌가. 이 타이밍 자체가 너무 늦은 패러디 영화가 아닌가 싶네요. 북한이 핵 개발하기 전에 나왔어야 되나요?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뭐 영화를 좀 전체적으로 재미없게 본 니까지 놈의 총평 잘 들었군요. 존중하세요. 네, 존중드립니다. 제 그 다음은 이제 제 김숙불의 총평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재밌게 봤습니다. 기대를 좀 안 했는데라가 보다 기대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했는데 그걸 좀 많이 피해가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맞은 로또만큼 안타깝다. 아하. 네, 약간 그런 기분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봉삼 씨, 네,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645 지금 VOD 다운받으러 갑니다. 요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극장이 좀 걸려 있기도 한데 그렇죠. VOD도 지금 출시가 되었어요. 그죠? 네네. 출시가 되어 가지고 극장까지 멀리 가지 마시고 VOD로. VOD가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렇군요. 좀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댁에서 좀 편안하게 다운받아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즐거운 영화가 아니었나.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패러디해 가지고 지금 VOD 다운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네, 저희 뭐 총평까지 다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 645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라오. 뭐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 확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든든하군요. 남아있는 우리 도정님께서 좀 확인해주시고 저희들한테 좀 무르스보로 댓글이 네. 어떻게 달렸는지 좀 알려주시기 그냥 바랍니다. 제 손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네, 다음 주는 영화입니다.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영화 이름이 어렵네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양자경 누님이 주연으로 나오시는. 그렇습니다. 네. 네네. 뭐 좀 생소한 영화로서 말씀을 드리면 루소 감독이 하고 그다음에 저기 약간 멀티버스 같은 이야기라고 하죠. 그렇다고 네, 하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나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더 네.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130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이거 마지막 회 아닙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